자, 오늘 안녕하세요. 19기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얼굴들이 피곤이 쩔었나? 사실은 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그죠? 어제 다들 몇 시에 올라갔어요? 어제 거의 1시 40분? 1시 40분? 저희 항상 그래요. 뭐 하느라 그렇게? 어제 뭐 했어요, 근데? 새벽까지 저희 조별 현장 조사 리포트. 그랬어요? 그것도 하고 또 저희 항상 그 우량물건 각자 우량물건이라 생각했던 것도 막 가지고 와서 서로 막 피드백도 해주고 저희 그렇게 하거든요. 스터디 할 때처럼. 그래서 항상 모이기만 하면은 네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러면은 어제 제가 밤에 내가 1시 반 정도에 내려왔나? 네. 저도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고 제가 딸기를 씻어서 기억나? 안 나? 좋아요. 근데 밤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참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파레즈 오게 되면 항상 보는 모습이긴 한데 항상 그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새로워요. 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 뭐 이 두 분은 저번에 한번 뵙고 우리 훈정님은 고정 멤버이고 두 분은 새로운 신입이 2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사를 한번 하면서 우리 신입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멀리 마이크 들고 마이크는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렇게 띄우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전민혁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윤신혜와 같이 이제 호주에서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 지금 3달째 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네. 네, 남편이 이미 소개를 했네요. 네, 19기 윤신혜라고 하고 같이 남편이랑 네,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졸업했지만 앞으로 배우는 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낙찰을 하나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오늘 신입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제 그 신입의 마음으로 마치 우리 오늘 3차 졸업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네, 방송도 하고 앞으로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반장 이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19기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글로벌하게 호주에서도 온 부부가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 무주에서 온 성룡 씨까지 너무 다양하고 인재들이 정말 많고 또 우리 영찬 씨나 저번에 같이 방송했던 기훈 씨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들과 화합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인생 제2막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말년을 보낼까 저는 그 느낌만으로도 너무 아직도 이제 우리가 졸업할 이때쯤에도 또 다른 열정이 샘솟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좀 우리 줄이자. 이렇게 가까이 한 명씩 들고 할 거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김영찬이라고 하고요. 19기에서 지금 그 학습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 그래서 처음에 하고 했을 때 학습부장 하라고 했을 때 되게 부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같은 동기들한테 내가 어떤 것점을 나눠줄 수 있고 어떻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해서 부담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약 한 2개월 좀 넘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좀 하나라도 좀 더 알려주려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약간 경매 공부하는 거를 좀 게을리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한번 다시 붐업시킬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한 노력도 좀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개월 좀 넘게 저희 19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로 인한 성과로 저희 물건도 하나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해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면 이제 저희 교육이 마감이 되는데 지금 이 교육이 마감이 되고 이후에도 어떻게 저희 기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공부할지?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원활히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부족한 점들 서로 이끌고 아는 것들 서로 베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마감 치는 줄 알았네. 어? 송년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 방송에 아웃로 하는 줄 알았어. 아, 정말 그 학습부장이었구나 우리 네. 영찬 씨가.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진짜 최고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20기, 21기, 22기 아니면 또 이제 앞전 기수 지금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졸업한 그 우리 18기도 있잖아요. 나는 학습부장을 어떻게 이끌었으며 어떤 식으로 그냥 조졌는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거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아 이거 좀 참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찬 씨 그거 해주고 우리 훈정님 그 반장님으로서 어떻게 리드해 나갔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학습 어떻게 했어요? 네. 학습 그 관리를. 학습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주 교육 끝나고 와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들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를 하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톡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글들을 다 이제 읽어보고 했거든요. 관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얼마만큼 우량 물건을 좀 잘 선별을 해서 이후에 시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량 물건 선정하는 게 시작이자 그다음에 내가 계속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한 그 기본 에너지가 될 것 같아서 그 우량 물건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회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일회독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회독 하고 하는 게 1분 이내에 그 물건을 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그걸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를 하고 했을 때 그런 것부터 해서 전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중요 포인트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도 많이 해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 매주 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좀 옆에서 좀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부를 가장 잘 따라온 사람은 누구이니? 잘 안 했던 사람 이 방송에서 일러 누구야? 근데 지금 다 잘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제 하면서 그래도 그거를 잘 해주셨던 분이 아무래도 저희 반장님 아무래도 경력이 많고 해본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회사 업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고 하셨을 텐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그 과제를 맞아요. 따박따박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다가도 좀 게을러지는 마음이 있을 때면 저희 반장님께서 과제를 올려줘서 저까지도 맞아요. 다시 또 맞아. 난 학습부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다른 분 할 때 또 뭘 하는데 뭐라고도 할 수 있어.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더 다시 또 마음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학습부장님. 저는 사실 제가 반장을 뭐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네, 이미 우리 자기소개할 때 찜 당했잖아. 경매 물건 20건 낙찰. 아니, 근데 그 경매 물건 20건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는 뭐 시기를 잘 만나서 하나도 뭐 실패한 건도 없었고 그나마 수익률도 지금 꽤 잘 나온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실무 경험의 매력을 느끼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정말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큰 물건을 잡기 위해서
대표님을 찾아왔고 또 이제 제가 반장으로서 우리 그 친구들이 이번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때도 약간은 이제 시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전날 회사 근처로 와서 언니 뭐 이러이러한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뭐 이 두 친구들하고 저하고 한 점심 때 거의 토의를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낙찰 받기 전에도 어떤 심정이었냐, 낙찰 받고 났는데 기분은 어땠냐, 받기 전에 이틀 전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했냐. 그래서 내가 법원에 낙찰 받기까지 그 고통은 계속된다. 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숫자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부자 마인드를 배웠으니까 그거에 입각하면 이 경박해서도 안 되고 항상 진중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약간은 남과는 틀린 그런 이렇게 안정된 그런 입찰 가격을 썼으면 한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의 조언을 해줬었고 내 나름대로 뭐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금액에 약간 제가 투자했던 것처럼 내 나름대로 계산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많은 도움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뭐 나중에는 네.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 19기 동기들은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회사에서도 제가 거의 이제 중역 간부급인데 서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담당 업무가 엮여 있을 때는 서로 안 하려고 굳이 서로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저쪽으로 다 밀어버릴까. 약간 이제 잘 지내던 사이인데도 약간 딱 그런 업무에 있어서 담당을 이렇게 나눠야 할 시기가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 19기 우리 동기들을 보면 아, 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본인들의 상황에서 더 하려고 하면 했지 정말 나 그거 못해요 반장님 나는 빼주세요 절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건 뭘까 이건 과연 뭘까 전혀 정말 신세계였어요. 이거는 경매보다 더 큰 신세계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직장 생활을 23년 차 해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 근데 사실 직업의 세계는 우리가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조차 이렇게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약간 거의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업무가 엉켜 있을 때는 떠넘기려 하려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경매에 도입했을 때는 내가 먼저 그거를 좀 더 하면 그 업무를 사실 배울 수 있잖아요. 이사님.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이해의 깊이도가 넓어지고 사실. 그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그리고 실무를 빨리 습득할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 우리 동기들은 참 현명하구나. 이거를 내가 한다는 개념보다는 빨리 이 노하우를 익혀서 나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목표, 돈에 대한 그 목표, 그다음에 경매에 대한 그 열정,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건 참 놀라운 힘이다. 서프라이즈.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아 이게 내가 성과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총괄인데 담당자별로 업무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리하지도 않고 문서만 추려가지고 이걸로 해 하는 그런 약간 싸가지 없는 동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친구들은 하나라도 더 해서 주려고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걸 보고 야 너무 틀리다. 이 친구들하고는 정말 오래 갈 수 있겠구나. 목표가 같으면 끝까지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또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말만 하면 우리 시내는 플랜이 쫙 나와요. 1, 2, 3, 4, 5, 6, 7, 8, 90까지. 그래서 여기는 제1학습부장, 여기는 제2학습부장.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반장하기가 사실 너무 수월했어요, 이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신점심,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싶고 또 그런 환경에서 공투가 되어서 낙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어머 감동이에요. 그래? 그 감동을 전달해 줄려? 아니 이제 학습부장님이랑 저희 반장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네, 이제 저희 학습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뭔가를 왜 안 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제가 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과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묵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묵묵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먼저 그거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장도 다니시고 집에 아직 자녀들도 어리고 이제 집에 가정도 있으신데 항상 그 시간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되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게 카리스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시고 되게 감정적으로 또 이게 되게 잘 정말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자고 해서 끌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에게 동기를 줘서 이 사람이 움직이게끔 충분히 그냥 그 모습 자체로도 정말 그랬고요. 그리고 스터디 때도 항상 보면 준비를 해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도 뭐 이제 항상 주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또 저희는 기수가 또 다들 이렇게 활달하시고 다들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저희는 특히나 스터디를 매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스터디 시간이 절대 짧지 않거든요. 저희 아침에 모여서 항상 8시, 9시에 끝나기 때문에, 네, 항상 8시, 9시 끝나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네, 보통 한 10시간을 해요. 네, 10시간을 항상 매주를 했는데, 서울대 가봤다. 아침에 11시에 모여가지고 도시내 카페에서 8시, 9시까지 했다는 얘기잖아. 네. 하루 몇 시간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도대체 공부를 뭘 해? 그러면 10시간을 매주?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저희는 항상 끝날 때쯤 보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랐고 아쉽고 다음에 또 다시 이걸 스터디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했는데 그거의 큰 구심점이 저희 영자님의 역할이 정말 컸고요. 그리고 정말 한편으로는 아까 왜 솔선수범의 정말 아이콘이라 생각을 했던 게 명절을 앞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말을 낀 명절이었잖아요. 원래는 고향을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되는 사람들만 그날은 스터디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일정을 바꾸시고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 아내분도 이미 이렇게 다 일정이 짜져 있는 상황에서 명절 때 빠지면은 혹시 못 쫓아갈까봐? 그러지 아니요. 근데 같이 네. 저희도 하는데 다 같이 해서 참여하고 싶어서. 네, 진짜 그 마음 허락을 받았대요. 네, 그리고 정말 그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걸 보고 그런 걸 본 팀원들은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고, 네,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저희 훈정 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리더십과, 근데 그 리더십 이면에 저희가 그 리더를 따를 수밖에 없는 또 이유는 여기도 이제 솔선수범의 그 이유가 있어요. 언니가 뭔가 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준비를 하시고 본인이 고민을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언니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으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 예를 들어 정말 어떤 부탁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이미 언니는 그만큼 마음을 쏟았고 시간을 쏟았고 본인이 먼저 희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조금만 더 거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항상 저희는 보니까 이거는 너무 도와주고 싶고 이걸 왜 언니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언니 이거는 우리한테 시키세요 라고 할 만한 것들까지도 본인이 감내하셨어요. 근데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정말 저희는 느껴졌어요. 정말 본인이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과제할 때도 항상 이렇게 먼저 이제 해오시고 저희가 사실 이 교육기관에 맞물려서 저희가 실제 지금 입찰을 9명 중에 5명이나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기조라는 것이 거기에 쏠렸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입찰을 앞둔 전후로 며칠간은 과제를 하기도 힘들었고 신경을 쓰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서 항상 여기도 언니도 정말 꾸준히 중심 잡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도 않고 과제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만큼 시간을 더 쓰시더라고요. 5명분의 시간을. 네, 정말 그런 반장님이니까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언니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목꾼이라고 부르는 우리 성형님,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네, 정말 성형님이 정말 최고의 부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저희 성형님이 막 이제 저희 스터디 할 때 보면 무주에서 매번 오세요. 매번 오시는데 언니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딱 보면은 똑부러지기도 한데 약간 새침대기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는. 근데 성형님한테 야 성형아 네가 낙찰 들어가면 네가 입찰 들어가면 내가 너 안 봐주겠냐? 당연히 봐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형님도 거기서 감동을 받고 우리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언니는 그 20번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어. 내가 이만큼 뭐 잘해라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신 그 경험에 다져진 거를 도와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심지어 저희 입찰 전날에 저희 대구 공동투자팀이 다 같이 이제 숙소에 모여서 잤는데 그때도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저희가 입찰 들어가는 날까지도 언니가 직접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너네 순서가 몇 번째구나. 진짜 좋은 팁들 많이 주시고. 네, 미리미리 작성하는 법도 이제 알려주시고. 진짜 그거는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반장님이 계시니. 근데 진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날 떨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2014년, 15년에 하고 입찰을 사실 안 했잖아요. 근데 입찰 들어가는 날은 정말 떨리고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이제 저는 제 신랑을 근데 이제 그렇게 떨리는 거는 이제 내 스스로 일단 이렇게 자제를 하는 편이고 약간 긴장이 되죠. 한 12시까지는 거의 긴장 모드예요. 근데 얘들 물건을 보니까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이 그나마 좀 긴장을 덜 하겠구나. 빨리 이게 결정이 나니까 너무 떨지 말고 니네 한 두 번째로 공표를 하니까 빨리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낙찰이냐 폐찰이냐 그 나오는 순간까지도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약간 그래서 저희 낙찰 되고 저희도 막 받았는데 언니가 막 카톡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시간이면 분명히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왜 안 되지? 애들 왜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성령님도 약간 이제 그 물건이 유치권이 약간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주인가? 얘네들이 그 대구로 아마 현장 조사를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교회를 가는 차 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계속 유치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예배 보고 있는데. 아니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래서 막 이제 답변을 오가고 했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해가 간다고. 근데 나는 정말 이 친구가 모르는 부분을 저렇게 나를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알려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저는 알려줌으로써 그 유치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한문으로만 했던 그 공부를 내가 한문으로만 했던 그 공부를 약간 이제 실전에 응용하는 거를 보면서 이러면서 내 지식이 좀 더 다져지는구나. 나도 성령한테 고맙다. 머리로는 그랬는데 아직 표현은 못했네요. 이따가 밥 먹어요. 자, 우리 민혁 씨. 네. 저도 이제 반장님과 학습부장님이 옆에 이제 계시지만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반장님은 특히 저희한테 알고 계시는 모든 팁이나 모든 지식을 정말 대방출을 하세요. 매 수업 시간마다 매 스터디마다 아니면 저희한테 뭐 항상 수시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단톡방이 있는데 항상 본인이 뭔가 새로운 기사를 알게 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저희한테 푸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저희가 되게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해드릴 게 없는 거죠. 항상 받고만 있고 이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정말 단단히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찬 형님도 이제
모든 동기분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그리고 반장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 우리 동기 중에서 특정 인만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다 세심하게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뭐 경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제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쭉 이어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전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 드는 거 있죠. 그 팀워크라는 거는 그죠? 따라와줘야지만 또 팀워크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19기 같은 경우에는 밝아도 너무 밝지 않아? 하루 종일 막 떠들어도 정신이 없죠. 네, 맞아요. 본인은 약간 조금 그 조용했는데 강해졌죠. 네, 저도 처음에는 말을 별로 잘 안 했는데 띄엄띄엄 하셨는데 저희 쪽 이거 책 읽으라고 시켰잖아. 네, 맞아요. 우울해가지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스터디를 한다든지 뭘 하고 할 내가 때 그럴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학습부장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볼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토론 형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초반에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좀 말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항상 다들 말씀이 많으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결국 내손해고 나만 답답하고 저한테로 돌아와요. 그래서 얘기 중이라도 막 들어와서 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됐어. 그렇죠. 왜냐면은 경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가고 또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거는 정말 달랑 2개인데 여러 사람의 머리와 입이 보태지면서 10개, 20개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서로가 막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막 던져야 되거든? 우리 이제 회사에서 어떤 컨텐츠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하느라고 골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혼나. 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던져야 돼. 던지면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생각해 본다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생각은 생각대로 막 깊어지면서 아이디어는 안 따라 나오고 그다음에 오그라들어. 무거워지고 버거워지고.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던지면서 썰을 풀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막 나오고,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항상 쓰는 것도 우리가 굳은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막 쓰게 되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 웃으면서 쓰다 보면은 창작 활동이 왕성해지죠. 막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그 영찬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조용했었잖아요. 네, 혹시 이게 내가 변하게 된 계기가 대표님한테 여러 번 찜당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경미 교육을 받고 할 때도 말을 많이 해서 말하는 것도 좀 배우고 시세 조사를 잘하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말을 좀 안 한다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좀 이제 어떤 제 업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제 친해지면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제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이 늦게 걸리는구나. 네, 그렇죠. 그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운기인데 하다가 공부한 것 중에. 그렇게 하다가 해서 보니까 어차피 제가 와서 배우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바꾸고자 했던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이제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교육이 끝난 시점에 되면 그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걸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진지하고 막 이랬는데, 그죠? 저희는 많이 느껴요. 영찬님이 저희끼리 모일 때도 정말 많이 달라져서 너무 기쁘고 너무 흡족해요. 뭐든 요즘에는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스터디 할 때 약간 이제 뭐 토론하다가 이해가 분분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칠판 쪽으로 가요. 그래서 니네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혼자 막 도표를 그려요. 그래서 학습부장 잘 뽑았네.
그러면 현정 언니가 뒤에서 살며시 그래요. 야, 영찬이 귀엽지 않냐? 그러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그 분필을 또 뺏어서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러면서 또 기훈이가 또 따라 나가서 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저희 기수들이 서로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듣고만 있고 있지 않고 어떤데 보면은 누가 그냥 주축이 돼서 그 사람이 자꾸 이끌고 막 이러려고 하는 반면에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서로들 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다른 사람 다르게 하고 해서 서로들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단합도 잘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것들. 좀 전에 그 칠판 얘기하니까 느낌이 확 와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옆에 칠판을 가리키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틀렸네 말네 막 이러면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쫓아나가가지고 칠판 뺏어가지고 막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런 모습을 갖다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귀엽지 않냐?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귀여운 얘기를 듣는 거야. 그지? 어쩐지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속에서게 감춰지지 않고 막 토해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 그 학습 부장으로서의 그 임무가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나는 학습 부장이지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 하면서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설득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같이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워 진짜 한 팀이도. 내가 봐도 사실은 19기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 좀 걱정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뗄라먹군 삼천포에 벌목군 삼천포에 잘 왔다 갔다 하지,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19기 팀이 훈정 씨는 20건의 경매 경험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그지만 더 큰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뭔가가 이제 물건 보는 능력, 조사 능력 여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들어왔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신혜 씨하고 민혁 씨 부부는 젊은 친구인데 당차잖아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파고 들어가는 이기력도 빠르고 좋고. 근데 이제 가끔은 우리 그 성룡 씨 이렇게 보면 정말 순진 무주구천동 꼴짜기에서 사시는 것처럼 정말 순박하시는데 근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가끔은 처음에는 짱뚱맞은 소리 할 때 저다가 왕따 나가면 어떡하지? 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우리 그 뭐 뗄라묶음 벌묶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컴퓨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시니까 그치. 이 수업은 컴퓨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기 전에 샀어. 네. 전기가 안 들어와가. 네, 인터넷도 일회독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하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그 걱정을 당연히 안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순수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저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저희 성형님이 정말 저희 기수에 그 누구도 못지않은 정말 부자 마인드에 대한 그 마인드셋은 정말 저희와는 격이 달라요. 다를 수 정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보고 생각하는 범위가 여기라고 하면 정말 성룡 형님은 여기 위에서 저희를 이렇게 설득하세요. 설득하고 계세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딱 정말 그 부자 마인드. 네, 그게 이미 노력 없이 이미 세팅이 되어 계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그러고 나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베고 벌목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돈을 벌겠다, 경매를 하겠다, 재테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와 계신 게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큰 우리와는 또 다른 용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기가 지금 그걸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하루 일찍 입소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저희 기스는 어제 이제 성형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약간 우러러보고 기훈 오빠가
형님 진짜 너무 감동받으면서 형님 진짜 멋있으시다고. 정말 저희가 이제는 기훈 씨가 네.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 네. 근데 기훈 오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본인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 모습에 너무 저희는 멋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대표님이 성용 씨 이해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해가 늦을지언정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몸소 느꼈어요. 공동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벌목군 성형님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마인드. 진짜.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술이나 지식은 내가 배우고 익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인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돼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네. 허투루 듣지 않아요. 성형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 성룡 씨가 이제 내가 상담할 때 생각이 나는데 이사님도 걱정하셨나 그치. 나는 잘 알니까.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식구기가 참 단합이 되고 서로가 밑에서 막 움직여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 성룡 씨도 이제 쫓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요 식구기가 거진 엘리트 그룹이 좀 뭉쳐 있잖아요. 그죠? 경험 능력 많지. 그다음에 우리 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벌도 진짜 엄청나게 짱짱하지. 우리 신혜 씨, 민혁 씨 진짜 똑똑하지. 전문가지. 그다음에 우리 저기 연희님도 그렇고 그래 다 그렇잖아. 그죠? 근데 거기 하나만 정말 땡그라니 시골에서 산에서 컴퓨터도 모르고 뭘 사야 되는지부터 묻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는 필수 있어야 된다. 하니까 사겠대.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계약장 옵션을 열어주잖아. 사이트를 가입하게 되면. 아니, 몇 번 들어가서 봐도, 그 회원이 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접속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며칠 뒤에 인터넷 오게 되면 들어온다는 거야. 그거 해주는데 일주일 걸렸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부터 컴퓨터를 켰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니까. 근데도 열심히 물어보면서 쫓아오는 걸 나는 이제 알지만, 홍기현아. 정말 같은 팀원에서 그거를 같이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컴퓨터 못하는 거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가르쳐주고 하면 좋은데, 혹시나 또 이게 민폐나 돼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항상 좀 마음이 노심초사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지? 본인 스스로도 뭐 연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하고 잘 어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그걸 가지고 오그라들지 않고 나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물어보면서 누나 뭐 이러면서 하시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뭐 어젯밤에 밤 2시에도 그거 노트북 맥북에 나도 잠깐 뭐 보다가 뭐해? 그랬더니 자기 어떤 그 비번 리스트를 갖다가 그냥 메모로 막 나열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해줬는데 그 모습 보면서 막 눈 뚜렷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좋은 팀워크가 이번에 어떤 그 공동입찰, 그죠? 우리 여기서 우리 맏언니 그 반장님은 빠졌지만 우리 영차님, 그지? 두 분. 지금 한 분은 저기 주방에서 지금 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연인님 한 분은 또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러 간 것 같은데 총 5분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가 이제 우리가 3월달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풀기는 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감동했었던 게 저번에 아까 모텔 갔을 때 대표님이 그날 12시까지인가 1시까지인가 그날 2시 수업이 전 수업 전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부터 수업을 한 거예요? 화상으로? 그 화상 수업한 거 보니까 뭐 대표님은 누워가지고 뭐 이래 하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다 옹기종기 그 침대에 앉아서 TV 켜놓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대표님 피드백 해주는 거? 예. 그 대표님한테 그거를 저희가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대표님도 전에 수업이 있고 거기서 되게 피곤하실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거 몇 가지들을 리스트를 해서 이걸 물어보자라고 생각해서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그거를 입찰가를 결정을 하고 할 때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 이렇게 턱턱 우리가 충분히 부자 마인드가 있어서 가격은 이 정도 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조금씩 한 2% 정도 부족했던 뭔가 턱턱 걸리는 게 있어서 이 걸리는 마음을 우리가 해소를 해보자라고 해서 대표님한테 그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때 새벽 저희가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입찰하러 가야 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도 그 전에 했던 것보다 한층 더 많이 커진 듯한 느낌이 나왔어요. 대표님 그날 피드백 네, 받으면서 네, 그걸 하면서 수익률 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부자 마인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기존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우리가 밤 늦게까지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 할 때 항상 대표님한테 기대면서 해야겠구나. 함께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그 반장님도 그 영상 보셨죠? 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백업 처음에 했던 거, 두 편으로 했던 거 봤고, 또 나중에 그 영상 대표님 누워있고, 우리 벌목군 추리닝 입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토의하는 거 봤는데, 야, 진짜, 여럿이 모이면 못할 게 없구나. 그리고 이 물건이 이제 제가 했던 물건과는 다른 우리 민혁 씨가 팀 조사 물건으로, 팀 과제 물건으로 했던 건데, 또 민혁님도, 누나 이거 어때요? 이런 건데 많이 떨어져서 이왕에 우리가 팀 과제 낼 때 약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로 물건으로 하자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학습부장하고 저하고는 기훈 씨하고는 상가를 했었고 그것도 우리는 다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가를 하고 시내는 다가구를 하고 일부러 그리고 여기 민혁이네는 또 그런 한 동짜리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물건을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서 백업을 받으면 내가 한 게 아니어도 내가 한 것처럼 지식이 습득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 거 보고 우리 이 호주에서 온 친구들이 역량이 참 대단하구나. 분명히 경자도 몰랐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채권자까지 개인적으로 미팅을 잡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정말 훌륭한 애들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정말 우량 물건을 파헤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채권자를 만나기 전에도 민혁 씨가 왔어요, 저한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약간 그 사람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 최대한 그 사람의 정보를 네가 확인해서 찍어올 수 있으면 좋고 이제 카피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카피까지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다 찍었대요. 임차인의 정보를 몰래 다 찍었대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이 분야에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고 이 경매 분야에서 최적화된 친구들이구나. 어디서 배운 거야? 같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나의 경험과 이 명석한 두뇌와 손을 잡고 놓치지 말고 또 다 자기만의 자본 능력이 틀리고 또 그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사실 이 친구들이 한 것도 나의 지식에 엄청난 사실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물건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거 이러해서 채권자를 만나고 임차인을 이렇게 해서 딱 답이 쭈루룩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매뉴얼을 이제 내 머릿속에 정립을 시키면 이런 물건은 또 유사한 물건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우량 물건을 받은 친구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물건을 내가 들어갈 때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응? 남의 그런 그 성공 사례를, 특히 우리 동기의 성공 사례를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 있게, 그것도 자신 있게 베팅할 수 있다는 그 능력, 그것만으로도 이 스파레주에 온 600이 전혀 아깝지 않은, 남들은 뭐 때문에 너는 거기를 갔니? 아직도 저희 신랑은 뭘 배웠니? 약간 이제 그렇게 갔다 오면 1회차, 2회차 갔다 오면 그런 거를 물어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니?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데, 정말 있어, 오빠. 앞으로 내가 평생 먹고 살 그런 노하우를 습득하는 건데, 정말 있어. 근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말을 믿기 때문에 남편은, 아, 그래, 너가 거기 가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즐겁게 지내고 온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아까도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표님, 저 MPL 막 강의하는 모습 제가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도 제가 공부를 했었던 건데 대표님이 한 번 더 정립을 해주시니까 약간 거의 정석처럼 이렇게 머리에 세이브 되는 그런 효과? 그래서 그걸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고,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이랬다고 했더니 남편이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그 동기들과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기도 행복하다고. 남편이 부자 마인드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 신혜 씨, 이번에 입찰본 물건 우리 남편이 골랐잖아. 네. 그 물건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3월달에 방송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민혁 씨하고 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경매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에 그런 물건을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 과정에서 한번 그 얘기 좀 해주면 것 같아. 일단 그 물건은 제가 이제 스파레주 1주차 교육이 끝나고 일회독을 하던 중에 정말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이거는 돈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그 물건을 발견하고 이제 쫙 한번 돌렸죠. 한번 보시라고 이거 우리가 물건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민혁이가 네. 바로 네. 그 틀에 맞춰서 그거를 발견한 네,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정말 딱 정말 그 딱.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우량 물건의 정의, 그냥 그것만 가지고 대입했을 때 우량 물건이다. 네. 거기에 최적화된 물건. 다른 것도 정말 없었어. 그랬죠. 우리한테 그래서 물어봤을 때 맞아 매뉴얼대로라면 민혁아 이건 우량 물건이야 한번 해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 가까이. 그때는 정말 그 물건을 딱 발견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입찰길이어가지고 아쉽지만 이 물건은 그냥 공부하는 거로 하고 유찰이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그러면 이거는 공부할 만하니까 팀 과제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팀으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거는 너무 큰 물건이고 우량한 물건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에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됐죠. 아니 남편이 이렇게 담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환호성을 치는. 네, 옆에서 보는 저는 어땠냐면 본인이 일회독을 하다가 이게 약간 평소에 저희가 같이 일회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불문율이 있어요. 저희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서로 일회독을 할 때는 말을 걸면 안 돼. 왜냐면 서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할 말이 있으면 끝나고 우리가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나누면 나누자 이건데 갑자기 하다가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말을 해야겠대. 그러면서 자기 보더니 내가 볼 땐 이거 우량 물건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한번 봐줘. 너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말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를 스톱시키더니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량 물건은 정의에는 맞다. 근데 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난 잘 모르겠네. 내가 우량 물건인가 보다 한번 조사해봐. 이러고 처음에는 이게 쓱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까 뭐 이게 유찰이 되면 생각해보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게 이제 자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제 입찰 기일만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한테 말은 하지 않고. 너무 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대표님한테 우린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낙찰이 되면, 이전에 낙찰이 되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저한테 전전긍긍한 마음을 안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저희가 그 전날 되게 새벽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제가 늦게 일어났나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막 침대에 달려와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유순하고 이렇게 네, 근데 정말 그렇게 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를 갑자기 너무 크게 깨우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깼는데 유찰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여보 뭔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말해줘. 유찰됐어.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랬는데 나 대구물건 유찰됐어 이러면서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팀 과제가 마침 조별 과제로 나오면서 계속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하루에 한 수십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감정가 12억은 저희가 가진 자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아니었고, 근데 남편이 이제 팀 과제를 하면서 그냥 이거를 들어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걸 조사하는 것 자체에 너무나 희열을 느끼고 본인이 우량물건이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너무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아니요, 이제는 티를 냈어요. 왜냐면 맞아. 과제라는 엄청 딱 이렇게 공적인 뭔가가 생겼으니까.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조별 과제를 하더니 이제 조금 몇 주가 지나고 저희는 텀이 길었으니까 하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거 정말 들어가고 싶어. 얘기를 해서 그래 들어가면 좋지. 근데 자본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얘기하기를 그래서 내가 우리 팀 공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 와이프는 그 공동으로 누군가 뭔가 같이 사업을 하거나 같이 투자를 한다거나 할 때 되게 의심이 많고 조금 경계하는 성격이어서 저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최대한 조심을 하자가 아니라 그런 건 아예 하지 말자 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죠. 처음에 말할 때 저한테 얘기할 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별다른 하지 마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됐을 때 저도 이거는 우량물건이고 놓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쯤. 시세 차이가 확실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가조사를 하려고 팀 과제를 하려고 이제 전화기를 들고 첫 번째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시세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시세는 뭐 한 호수당 1억 뭐 2, 3천 될까 했는데 처음에 바로 1억 9천, 2억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거를 잠깐 소개해주면은 뭐 몇 호가 있는지 네. 잠깐 소개해주세요. 그건 이제 대구 방천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요. 6개 호수가 한꺼번에 나온 한 동짜리 다세대 빌라예요. 네, 한 동 전체. 다세대로? 네, 거기에 이제 필지가 약 120평 정도 되는 필지가 옆에 또 껴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가가 12억이 돼 있었어요. 근데 12억인데 그때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뭐 3회 정도 유찰이 됐어가지고 6억이 됐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 과제로 가지고 왔을 때는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4억 2천에 최저가가 돼 있었던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이게 막 와닿지 않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킹왕짱 저희 옥션에 들어가서 임차인 현황이 쭉 나오잖아요. 6개 호가 다 전세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정가가 12억인데 6개 호가 다 5천만 원이면 기껏해야 3억인데 이게 과연 우량 물건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조별 과제로 가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5천이 아니라 한 집당 1억 5천이란 얘기를 전세로. 이제 빠졌구나. 전세로 원래 전세가 5천일 줄 알았는데 전화를 막상 돌려보니까 처음 하시는 소리가 1억 5천에 전세가 나간다고 말을 들으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이 임차인 구성에 뭔가 이유가 있으면 있었지 우리가 시세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6개 집이 다 5천이면 그게 시세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때 가조사하고 이제 뭐 전화하는 단계에서 전세가가 우리가 생각한 거 임차인 그 킹왕짱에 나와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실거래 전세가는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 저도 마지막 그 하나 남아있던 그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었고, 네. 그리고 유치권이 3,200만 원 정도 걸려있는 물건이었고 추후에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게 임차인들이
전세권이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약간 그 내부적으로 뭔가 조작된 뭔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저 물건을 발견하고 저희 그 스팀을 스터디 가게 했을 할 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저한테 그 했던 말이 생각나요. 저한테 형님 제가 좋은 물건 하나 발견했었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딱 봤는데 유찰 횟수라든지 이런 건 되게 좋고 그래서 근데 하나 저도 거기서 걸렸던 게 그 전세 자금 그러니까 임차인이 얼마만큼 보증금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그래서 이 부분 저도 그때에서 물건은 괜찮은데 우량 물건 조건에 딱 맞는 물건인데 저도 마음이 약간 조금 신경이 쓰였던 건 거기에 임차 보증금이 너무 작아서 이게 과연 우량 물건일까? 근데 저 부분만 시세로 확인을 되면 좀 확실히 우량 물건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세를 이제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이거는 우량 물건이네라고 생각을 막 나도 하고 싶던데 근데 어느 날 문득 돈 있는 영찬 씨. 제 바람이 닿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같이 할래요 이렇게? 이거 이 물건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형님 빨리 바로, 고민 만드셔야죠. 저는 바로 이거는 확실히 우량 물건이어서 이건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좀 당연하지. 바로 저도 이제 같이 동생아 했어요. 고맙다 낚여줘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 신혜 씨 말대로 어떤 물건에 단독으로 하고 싶지 이게 공동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작은 부분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또 원래 그래 마음이 또 나누는 걸 또 싫은 마음도 또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까 자금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짰는데 대표님이 그러잖아. 내 돈은 나 안에 있는 건 이만큼이고 남의 돈은 다 남의 돈, 내 거 외에는 다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돈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능력인 거죠. 그죠? 이 돈 만드는 능력을 그 대표님한테 이제 강의 들으면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런 끼가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스스로 돈이 되는데 이 물건을 정말 놓치기가 싫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 돈 들고 계신 동기들이 이거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근데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고른 건 맞지만 본인이 이거를 이제 조별 과제로 하면서 저희는 다른 조였거든요. 조별 과제를 하면서 성영이 형님이랑 연인우님이 이거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았는데 이게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 항상 옆에서 보면서 정말 저희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는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그룹콜을 몇 번을 하는지 연애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제가 농담으로 정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연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분께서 뭘 그렇게 너네는 전화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니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게 없었으면 그러니까 고른 거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진짜 저희가 낙찰을 받는 상황까지 전 진짜 영찬님도 대단하시다 생각했거든요. 3일 전에 형님 하실래요? 그 큰 돈을 오케이 하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우량 물건이라도. 네.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외로웠어. 말은 못하고.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가진 자본을 정말 3일 전에 정말 쓴다고 결정하는 거는 또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형님은 저기 위에 계신 부자 마인드로 저희를 막 커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희님은 정말 이게 우리가 그냥 수업할 때는 몰랐던 그 지식, 경험의 연륜이라 해야 될까? 진짜 거기에서 오는 게 정말 있었고 그리고 대표님한테 저희가 중간에 한번 피드백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투자돼야 되는 금액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높았어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정말 크다.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후회하는 듯한 마음이 들고. 그게 뭐 몇백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1,000, 2,000 차이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처음에 알았을 때 참 순간적으로 이걸 무조건 하긴 할 건데 그 순간적인 겁
딱 질렸을 때 또 그때는 또 연희님이 또 딱 치고 나오셔서 성용 그러면 안 돼, 민혁 그러면 안 돼 하시면서 다들 정신 차려. 네. 부탁해야 돼. 우리 돈 빌리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다 있었어요. 네. 그때 그렇게 저희가 약간 마이크. 공궁에 처했을 때 그때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 영찬 형님이 들어오시면 될 수 있겠다 해서 하고 이제 싶어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렸죠. 네. 기도한 거 아니야? 아까 기대했다 하잖아. 사실 매일매일 했었어요.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나도 조금 관심이 많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공동 투자한 사람들 보면은 서로가 이제 공동 투자를 저희도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공동 투자를 이렇게 해봐라.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어드바이스를 다 해주셨잖아. 카페에 와가지고 뭐 몇 번을 상담을 하고 막 늦게까지 하고 하는 거 보고 이제 대표님도 이제 정성을 많이 쏟고 있는구나 들었고, 그날 또 밤에 화상 그게 해주는 거 보고 그 화상하면서 이 수업이 나 더 느꼈던 게, 옛날에는 우리 교육생들이 입찰을 보러 가게 되면 결국은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통화를 하면서 눈은 노트북에 있는 걸 보면서 뭐 오른쪽 왼쪽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상으로 하니까 대표님 보는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던데? 네. 그날 어땠어요? 그거 보는데? 아니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는 사실 모텔을 잡은 게 아니라 저희가 밤에 회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 주택집을 저희가 예약을 했어요. 거실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TV가 큰 게 하나 있길래 설마 될까 했는데 또 저희 영찬님이 IT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노트북이랑 TV를 연결하는 잭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알고 간 거야? 준비만. 근데 그렇게 정말 TV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가 그 하루 전날에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 없는 그 8살 초등학교 첫 입학하는 그 마음이에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마음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는 그 마음이었어요. 정말 절실했고, 근데 그 큰 화면에 대표님 얼굴이 나오는 순간 안심이 딱 됐지. 안심도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있었고, 참 죄송스러웠어요. 왜냐면 왜냐면 저희가 늦은 시간도 그랬지만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그 전에 미리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쩌면 조사를 조금은 부족했던, 그거에 대한,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죄송함도 좀 있었고, 사실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2시 반까지 해주시고 너무 좋았죠. 저희는 정말 몸살 나셨대. 맞아.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이후 기수분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화상을 하시잖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TV로 꼭 연결해서 보시면 몰입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뭐 화면으로. 20인치 딱 하면 대표님 거기 딱 나오는 거야? 그래. 이해가 쏙쏙되지 그렇게 하니까. 네. 그죠? 네. 훨씬 편하고 정말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앞에서 칠판에 서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이 느꼈고, 저희가 입찰 하루 전날 정말 급한 마음으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코스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사실 교육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습하듯이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가려졌던 안개가 정말 싹 거치면서 입찰가를 정말 마음 편하게 딱 정하고, 그 자리에서 정한 입찰가를 그냥 입찰표에 그냥 그대로 적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넣고 정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대표님의 레벨이구나.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저는 정말 감탄을 맞이 않을 수 없었던 게, 정말 스파레주의 그 효과는 내가 알 수 없었는데 법정에서 느꼈어요. 내가 스파레주의 그 효과는
법정에서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날 이제 전날 하루 전날 피드백을 해주실 때 이제 아직 그 물건 낙찰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낙찰가를 정해주시는구나. 얼마를 써라, 뭐 얼마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낙찰을 딱 받고 정말 감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대표님은 저희한테 얼마를 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영찬 씨 얼마를 써? 뭐 누구 씨 얼마를 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한테 그 깨달음을 주면서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희는 대표님은 분명히 보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걸 왜 법정에서 감탄을 했냐면 저희 앞순서 팀에서 낙찰가를 그 부르는데 그 집행관님이 얼마 뭐 딱 부르는 순간 보였어요. 저 정도의 금액이고 최저가가 오면 이거는 써야 낙찰을 받겠구나 생각이 바로 딱 즉시 들고 그 금액을 딱 부르는 순간 46명이 그 물건에 입찰을 했어요. 근데 여기 스파레주생이 한 명만 껴있었으면 무조건 이거 스파레주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그 케이스를 보면서 느끼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표님이 낙찰가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써서 됐더라면 이렇게 기뻤을까? 물론 기뻤겠죠. 낙찰을 받았으니. 근데 저희가 스스로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그 피드백을 받고 대표님이 저희한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낙찰가를 결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 금액이 정말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폐찰이 습입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네, 이건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해요. 맞아. 딴 데 가면은 폐찰하는 걸 갖다가 기념으로 해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준대. 그래가지고 10번까지 이렇게 10회 1번, 2번, 3번, 4번 폐찰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당신한테는 살이 된다고 이러면서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대표님은 한 번의 폐찰도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잖아. 그 폐찰 경험이 자기한테는 독이 된다고. 왜 좋은 에너지 가져가도 부족한데 왜 폐찰을 하냐는 주의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감동을 먹었다니까 다행인데 대표님이 모든 교육생들한테 하나의 이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죠? 하나의 물건을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혼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스파레주거든요. 물건을 혼자 고를 수 있는 능력, 우량 물건 검색 훈련, 그다음에 물건을 골랐지만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조사 능력, 정보 수집 다 했지만 이거를 분석하는 능력. 그때 우리가 한참 그 얘기 듣잖아요. 벽돌 담을 싸가지고 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키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다 산재되어 있어서 다 섞어져가지고 섞어지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이 분석을 잘했으면 얼마를 써야 되는지 정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써서 내가 이제 부자 마인드가 쓰는 것도 부자 마인드고 그다음에 2등이 뭐 얼마를 쓰던 내가 내 먹을 만큼만 딱 가져가면 되는 게 이제 부자 마인드라고 우리는 듣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옛날에는 별로 그냥 그랬어. 그렇지. 우리 훈정식 했잖아. 남편이 야, 너 다 아는 거잖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가서 뭘 배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뭐, 그게 당연한 얘기지. 뭘 물어.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좀 곱씹어지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진짜. 큰 그림에서 가르쳐 준다. 그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이러니까 지금 다가구도 혼자 골라서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서 옆에서 대표님 계속 조언을 해주지만 큰 그림으로 따라오니까 하는 거고 낙찰받고 한 번의 경험을 또 이제 오지게 해놓으니까 두 번째 물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스파주에서 정말 뭘 배웠다. 한마디씩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파레주에서 하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배우고 싶었던 건 이제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자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낙찰하고 했을 때 아까 그 떨어지는 거를 뭐 기념해서 몇 회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 이번에 걸어준대. 명찰처럼 딴 데는. 이번에 그거를 그 낙찰을 받고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해서 이거를 낙찰을 내가 받는 이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해서 이제 다음 물건들 하고 할 때는 이 물건 약간 좀 덩치도 있고 했던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물건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일회독 연습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존에는 이걸 빨리 내가 해서 숙지해야 되겠다는 물건을 생각으로? 낙찰 받고 막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여유 있게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예, 좀 여유로운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훈정님, 반장님. 저는 일단 그 부자 마인드 일단 뭐 이제 머리에 새기고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한 부자 마인드는 이렇게 학습으로 이룰 수가 있지만 우리 동기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부자 마인드 내가 우리 동기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부자도 저는 돼봤고 일단 또 저는 약간 이 사람에 대한 부자 마인드 이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아 이것까지 갖춘다면 나는 정말 부자가 아닐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당장 사표를 쓰고 나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존감도 있고 약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뭘 배웠을까를 잠깐 떠올려 봤는데, 저는 뭘 배웠다고 말하기는 참 그런 것 같고,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인데, 다른 차원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아요. 내가 살아온 세상이고 내가 살아온 사회인데 이걸 하나 배움으로써 뭔가 뭘까요? 그 경매는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지만 그 부자 마인드, 돈에 대한 관점 그리고 나에 대한 성찰이 그건 수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그냥 살아왔던 내 평생의 인생인데 정말 다른 관점에서 마치 그 계단 하나를 벽이 안 보이고 있었다가 나는 이 담장 안이 내 세상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이 스파레주라는 마지막 디딤돌을 하나 그냥 딱 밟고 담 너머를 봤더니 너무 큰 세상이 있었던 저는 정말 그냥 그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제 사회 경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느낌이 더 크게 아마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30도 안 넘은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나는 그냥 그래 걱정했잖아. 내 딸 너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걸 느끼면서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의 속성에 대해서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태어남과 동시에 돈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후회보다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느끼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가끔 어렴풋하게나마 그게 느껴지고 보일 때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세상에서 정말 왜 영화에서 보듯이 똑같은 차원에 있는데 정말 다른 느낌, 이제 정말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웠다라고 저는 하나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저를 다른 세상 속에, 저를 나 스스로를 넣었구나, 내가 뛰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네. 돈을 번 것과는 별개로. 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가 평소에 나누던 얘기들이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들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까지 정말 거창한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생각 하나에서 왔게 이제 오게 된 거였는데 그거를 스파레즈를 통해서 정말 크게 증폭을 시켜 나갔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세상이 정말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호주에서 보고 있었던 세상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정말 우리가 향하고 보고 있는 길에 스파레즈와 동기들이 있으니까 더 그 길에 빨리 그 부자라는 꿈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었고 정말 스파레주에서 크게 배웠던 거는 인생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압축해서 말하는 게 부자 마인드였던 것 같고 저희가 입찰장에서 동기들과 같이 낙찰의 기쁨을 안고 나오는 길에
모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경매에는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어떤 마음을 먹고 그 입찰표를 작성을 하냐가 정말 크게 보면 부자 마인드인데 그게 가장 경매에는 중요하구나. 근데 그거를 스파레조에 오게 돼서 정말 잘 닦고 초석을 잘 만들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말도 잘해. 아, 이제, 이제, 우리 19기가 화상회의가 도입되면서 마지막이잖아요. 이사님. 다른 게 살짝 마지막인데 제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가 항상 겪었던 거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맞아.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복이 있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을 닫고 화상 회의가 시작됐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이사님과 또 대표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제가 우리가 몸담았던 이 스파레주가 정말 경매 학교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큰 그림이잖아요, 사실. 경매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 이걸 꾸준히 이렇게 해서 사실 그 학교의 개념까지 도입시키겠다고 하는 그 대표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 대단하구나.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이 상상력의 나래를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정말 그 선구자처럼 가시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그런 마음이 또 우리 그 제자들이 그 올바른 길로 배웠던 그 길로 실천만 한다면 정말 경매학교 가장 훌륭한 경매학교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 보면은 뭐 경매대학 이제 예전부터 처음부터 꿈꿔왔던 대표님의 목표이긴 해요. 대한공경매사협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책 쓰는 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우량물건 검색 훈련, 시세조사 훈련, 어떤 매뉴얼의 어떤 용어 같은 거 이게 다 대표님이 창작물이거든.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도 용어를 그 대표님 보면 어떤 단어를 용어를 만들 때 그거를 갖다가 엄청 고민해요. 남들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나만의 철학이 담긴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론 단어가 약간 그런 건데 거기서 더 디테일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진짜 열심히 성장하셔갖고 뭐 이제 우리 훈장님 퇴직해버리고 뭐 중역하면 뭐해 센터장 일 하시면 더 좋겠고 또 이제 내가 우리 신혜시작 보면서 저렇게 호주에서 올 때 직장 다니는 거 다 버리고 왔잖아 경매 하나 때문에 두 부부가 난 그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 얘네들은 한 명만 배우면 되지 이렇게 부부가 세트로 배운다 하나 이 마인드도 대단하다. 보통 그렇잖아. 한 명만 배우면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묻어서 갈 수 있을 텐데. 저도 그 고민을 당연히 했죠. 그랬어? 당연히 했죠. 왜냐면 처음에 남편이 먼저 경매를 알고 저한테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야? 그러니까 500이래요. 세상에 대학 등록금도 요즘에 500이면 그 생각이 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경매가 뭔지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600이요. 근데 저한테 나중에 접수할 때 보니까 600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묘하게 나쁜 거야. 일부러 속인 건가?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생각했어요. 왜냐면 600만 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남편이 뭘 제안했냐면 한 사람이 듣고 와서 한 사람은 알려주자. 근데 그거는 단 3일도 안 걸려서 저희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부부로 같이 경매를 계속 평생 앞으로 해나갈 건데 한쪽이 알려줘서 다른 한쪽이 얘기를 하는 것만 듣고 경매를 배운다는 거는 정말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곡되게 배울 수 있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컸냐면 그 이제 보니까 남편이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기수 같은 제도가 있더라. 근데 만약에 나는 그걸 가서 내가 그 모임을 가서 배우고 하는데 내가 이제 와이프도 같이 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걸 항상 멤버들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같이 배우고 같이 토론하고 근데 저희는 경매 이전에도 항상 뭔가를 하면 같이 배우기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배우면 정말 시너지가 된다는 걸 알아서
정말 3일 만에 생각을 바꾸고 한 번도 그거는 의심을 안 했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되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고 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냐면은 왜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가? 약간 우리는 그래? 그냥 별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같이 당연히 하고 이거를 싶어서 경매를 같이. 하는 것밖에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매 하나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건 아무 그게 없었는데 이게 언제 한번 왔냐면요. 경매 낙찰을 딱 받고 입찰장을 딱 나가는데 그 대부 중개 그 대출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막 명함을 막 주시면서 근데 그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왜? 그 호주에서 짐 싸던 제 생각이 나서. 네, 짐 싸고 사표 내고 막 짐 싸고 차도 팔고 집도 다 이거 하면서 또 부모님들한테 차마 인생을 우리가 거기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어떻게 이걸 언젠간 말해야 할 텐데 그 모든 걱정을 했던 그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짐을 막 힘들게 싸던 그 모습. 숨기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한. 근데 막 울었거든요. 저는 호주가 좋았던 것도 컸고 막 2년차 적응을 했던 때라서 호주가 너무 좋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버리고 다시 한국을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그때는 느낌만 한 시간에. 네, 그때 근데 그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경매 딱 낙찰받고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 좀 울적했다 해야 될까? 울적한 건 아닌데 정말 묘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느껴본 적 없는 내가 감정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해갖고 와가지고 해결해냈구나, 만들어냈구나, 어떤 그 3개월 만에 뭐 그런 느낌도? 정말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그러면 좋겠다. 그냥 돈 벌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경매해야지. 그러게 배우자 이러고 와서 했는데 정말 막연하게 이게 될 거라고 그 희망만을 사실 그냥 잡고 온 막연만 했어. 거거든요, 저희는. 막연했던 그게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리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요. 저희가 네. 호주에서 여기까지 온 지 불과 5개월이거든요. 네, 5개월 만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정말 내가 맞는 길에 와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5개월이야? 3개월 아니야? 그러니까 호주에서 등록을 등록하고 하고부터 5개월이죠. 그러니까 나랑 공부를 했지. 제가 10월에 등록했거든요. 그 1월에 입국했지. 네, 12월 말에 입국했나? 12월에 입국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지는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한 몇 년 만난 애들 같네. 맞아.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어차피 인터넷이 열리니까 거기서 물건 검색하고 매뉴얼 보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12월 말에 저희는 들어와서. 그게 안 됐어요. 그 외국이라서 그 킹왕짱 물건 검색이 저희는 안 됐었어요. 네. 지금은 열렸어. 자기들이 그 안 된다고 했었으면은 열어주는데 왜냐면 이게 저게 있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어떤 사이트 해킹 같은 게 많아가지고 한국 보안 때문에 한국에서만 있다가 중국의 교육생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열어줬고 자기들도 이제 호주에 있으면은 이게 안 열리는 거 알았으면 열어줬을 텐데 난 다 열린 줄 알았어. 인터넷이면은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은 터진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했던 거고 지금도 호주에 우리 민규 씨라고 호주에서 지금 공부하는 교육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도 지금 화상 수업이 도입됐으면 호주 있어서도 될 뻔했는데. 아니요, 근데 저희는 저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인터넷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저희 인터넷 전화선 꽂아서 하는 인터넷 있죠.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래서 저희 인터넷이 항상 그 대표님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면 항상 끊겼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분은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래서 오길 잘했고, 네. 킹왕짱 잘못이 아니었네. 이제 거기 호주의 지역의 사정, 호주의 답답해서 왔을 거예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어. 환경이 안 좋아. 그분은 근데 잘 된다고 해서 되게 대도시에 계시구나. 도심에 살았고 네. 호주도 땅이 넓으니까. 저희는 전화선 인터넷.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큰 건물을 이렇게 이제 스스로 골라가지고 낙찰 받는 과정까지 한 번의 체험으로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파레주의 목적인 거고 또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했지만 내가 또 협회의 끈을 놓으면은 물거품처럼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동기 잡고 협회 잡고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쭉 혼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하실 말씀 하나 있었어? 마지막에? 아니 이제 저희는 뭐 이번
이번 3차 여기 스파레주 교육 끝나고 다시 또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플랜을 우리 학습부장님과 여기 학습부장님과 토의해가지고 계획표 짜서 그대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단 행동을 해야 결과가 있듯이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행동을 해 일단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행동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항상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행동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건 진짜 명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백날 생각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각에 머무르고 끝나요. 내가 뭔가가 행동으로 한 발짝 나서서 그 하나의 물건에 낙찰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부라도 등록을 해야 경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지. 유튜브 맨날 보면서 공부해야지 해도 그러고 나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러고 나면 나이 먹어도 또 후회하거든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내 경험이에요.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방송에서 그러잖아. 600만, 500만 원 떼어봐. 그거 가지고 날려도 되잖아. 딴 데 사기 당하는 것도 많은데 사기 당해볼만 하지. 650만 원 어때?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 자기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동감해요? 네, 그럼요. 이거야말로 스파레주 등록하는 비용이야말로 그 대표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최소 투자 최대 수익인 거죠. 정말. 최대 효과. 네. 650만 원이 최소 비용인 거야? 아깝지 않아요. 진짜? 네, 저희는 둘이었기 때문에 1200만 원 아깝지 않아요. 나이 먹은 어른도 이미 다 뽑기도 했어요. 다 뽑았대요. 배우는 거 지식으로 치면은 그게 보통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교육받는 그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얼마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가치랑 아예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돈으로만 이걸 환산해서 생각하기에는 그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아마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 벌어서 저러는 거야? 그 금액만 얘기해줘. 방금 끝내자. 내 차익이 얼마야? 저희가 지금 최소로 잡은 거가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명이서 하면은 4명, 네, 4명이서 네, 내 팀인데 네. 모집 빼고 토지를 아예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나중에 토지는 부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를 버는 거야? 그게 이제 미래 가치라서 저희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박이 나겠죠. 아마 네. 네, 그 토지가는 따로 지금 가치로는 이제 2억. 억 단위니까 2억 정도 되니까 2억. 그걸 제외하고 사업? 집만 네. 그렇게 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지를 합쳐가지고 보면 이제 아니지 추후에 집만 우리가 집만 곱했을 때 매매가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나왔으니까 음. 집만 했을 때 지금 4억 정도 시세 차익이고 토지는 이제 별도로 네. 가면 총 이제 작게 잡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6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잘 꼈다. 잘 꼈어. 평소 한 거에 의한 선인 성관가 봐. 그런가 봐요. 인과죠, 이것도 인과. 수정 열심히 해갖고. 네, 선인 성과예요. 선인 성과. 이게 영찬 형님이 저희 수업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량 물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출근을 하시면 오전 시간 내내 그 생각을 하신대요. 진짜 맨날 며칠 그러니까 제가 별명 붙여줬어요, 이사님. 네이버가 아니야. 얜 백수야. 내가 나오라 할 때마다 튀어나와. 약간 되게 바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원인이 좋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돈을 한 번에 1억을 넘게 버는 공투해가지고도 그죠? 하지만 너무 시세 차익에 대한 그 효과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마음은 정말 확실히. 맞아요. 스파레주에서 우리가 그 대표님이 교육생들을 설명해 줄 때 어떤 선배들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했을 때 돈이 시 차익에 연연해 가지고 얘 얼마 벌었어? 얘는 네, 얼마 그건 벌었고 맞아요.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항상 얘기하는 얘가 뭐예요?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또
끝까지 얼만큼 살아남았느냐 하다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저쪽 갔다 또 다시 오고 이런 사람이 태반사라고 하셨는데 진짜 경매라는 한 분야만 끝까지 이렇게 매너리즘이 와도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또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게 회복되면 또 좋은 시절이 오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은 지금은 그때 투자하고 이제 많은 수익을 받고 약간 쉬었다가 지금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다시 이제 투자의 급물살을 탈 때라고 생각을 해서 협회에 왔고 또 그런 크나큰 노하우를 배워서 다시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 할 때도 제가 2014년부터 했지만 14년부터 해서 15년 초까지 거의 20건을 잡았던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신축을 해서 또 집도 적고 건물도 적고 분양도 했고 분양은 안 하고 지금 다 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찬데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그거를 쭉 이제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2014년부터 진짜 실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5년에 그렇게 하고 또 공부를 계속했고 또 중간에 공인중개사 공부도 했고 또 자격증도 땄고 약간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때는 공부를 할 때다. 이때는 투자를 할 때다. 약간 그런 개념이 섰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시 돈을 질러야 할 때인 것 같아서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사님께 콜을 하고 우리 대표님을 찾아온 거라 약간 제 생각대로만 간다면 끝까지 경매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이제 제가 일단 4, 5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매너리즘에 빠지더라도 항상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이 성실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름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가 크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일이 없는데 목표가 작다 보면은 빠질 수밖에 없죠. 과거 대표님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정말. 과거도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 봐 돈 좋아하시니까 안 지치잖아. 열차처럼 그냥 그죠? 쭉 가시잖아. 엄청 좋아요. 피곤하시다도 그냥 벌떡 일어나시죠. 지금 뭐 어제 밤에도 계속 오늘 설명 안 해줬어요? 예, 해줬겠지.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밤새 연구했던 구글 스토어 그거 그 책 올리는 거. 구글 북스 그거 하고 하면 이걸 갖다가 막 자기가 막 꿈을 꾸셔.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 시너지 효과가 좋을까? 이러면은 뭐 돈을 더 벌겠지? 이 돈 벌면은 뭐 해야지? 이러면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엄청 소박해. 근데 이제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 돈을 버는 즐거움 벌어가지고 어떻게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이게 크신 것 같아. 대학 만들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냐고. 벌어도 괜찮지. 그죠? 지금 여기 아산에 인테리어 지금 얼마 또 꼬라박어. 아주 그냥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은 인테리어 하는 달이야. 인테리어다. 4개월 지금.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다 금칠 다 해가지고 반짝반짝해. 자, 어쨌든 19기, 느낌이 참 좋아요. 진짜. 든든한 우리, 훈장님, 우리 학습부장 영찬님, 잘 따라주는 어떤 팀원들, 서로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정말 느낌이 정말 좋아서, 정말 잘 될 거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서로가 부자 되기를 기원합시다. 네. 아셨죠? 네. 자, 여기 거기다가 하트 한 번씩 날라주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부자 되세요 진짜. 네, 부자 되세요.